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일요일 밤 11시 35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쨌든 매일 올리는 거를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알고리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테스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기간에도 매일 하나씩은 좀 콘텐츠를 올리려고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제가 항상 일요일은 중대형주를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물타기를 해야 될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과대 낙폭주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이 폭락한 그런 주식들의 방향성,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또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관점이긴 하죠.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지, 또는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것들인데요. 삼성전자는 한 77,000원대, SK하이닉스는 한 10만원대, LG화학 70만원, SK이노베이션 24만원, LG전자 13만 9천원, 카카오가 11만원, 그 네이버가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종가는 사실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하면은 최소 20% 마이너스고, 또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9% 정도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넘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70만 원이면 마이너스 30% 정도. 그리고 네이버가 그나마 제일 덜 빠졌죠. 카카오와 같이 인터넷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현재 20%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사실 LG전자는 좀 달라요. 나머지는 분명히 대형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과대 낙폭이 된 것들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빠진 거죠.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빠졌고, 어쨌든 4분기에 마그나 실적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근데 LG전자는 왜 사례를 가져왔냐면, 최근에 애플카 이슈라는 대형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그 매달 하는 재테크 강의가 다음 주 일요일에도 아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 순서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여기에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차티스트 같은 분들은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고, 가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가장 좋게 보실 거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제 주식 경력이 짧죠. 한 10달 정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한 지도 10달 가까이 됐고, 그리고 뭐 추세 전환 맞춘 것들을 다 쇼츠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있고, 저는 매일매일 복귀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그 전날 얘기했었던, 예측했었던 종목들의 흐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80%에서 90% 정도는 계속 적중을 해왔고, 그런 것들은 이 순서대로 저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말인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선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수급이라 함은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뭐 이런 걸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돈이죠, 돈.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서 돈이 몰리는 게 수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체크하는 이유도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특히 대선주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뭐 성씨만 같아도 대선주로 묶이고, 같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선주로 묶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차트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망가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만으로 말 그대로 대선주로 묶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도 볼 수 있고요. 수급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수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상승을 하는 거죠. 재무제표가 아무리 엉망이었고 적자 기업인다 한들. 그렇고, 재무제표를 두 번째로 뽑은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 투자라는 개념, 또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태생 자체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 특히 저평가된 우량주들은 언젠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재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대신에 뭐 그런 기업들도 사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그냥 그렇게 혼자만 재무제표 좋은 기업으로 남고 결국엔 주가 상승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공시를 내겠고, 그런 기업들을 또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만 이렇게 뭐 PER이나 PBR 같은 거 대비해서 검색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은 아무리 그래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 두 번째로 뽑았고요. 세 번째 재료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차트, 수급,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수급, 재료, 차트 이 세 개만 보고 투자를 하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저평가 우량주 할 때는 재료를 나타내는 증권사 리포트까지도 체크를 하죠. 보통의 재료는 증권사 리포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료니까 그 다음에는 뉴스가 되겠죠. 뉴스, 신문기사, 인터넷 매체, 그 다음에 요새는 아무래도 100만이 넘는 증권사 채널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고 재료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또는 리딩방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 카페 이런 텔레그램 이런 데를 통해서 세력들이 재료나 수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재료 같은 거 최근에 있었던 걸로는 LG전자가 될 수 있겠죠. LG전자가 애플카 이슈가 한 2주 전에 다시 발생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제 단톡방에도 저희 주식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달갑지 않았어요. LG전자 애플카 이슈가 또 엮이는 게. 왜냐면 그 당시에 작년에 그걸로 급등을 한 후에 애플카 이슈가 사실무근으로 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거보단 차분하게 조금씩 실적 발표하면서 어차피 지금 전장사업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휴대폰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4분기 마그나 실적 발표되는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 사업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재료도 물론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오늘 그 과대낙폭주를 얘기하면서 재료를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LG전자 같은 사례죠. 그러니까 차트가 깨져 있어도 재료가 발생을 한다면 강력한 재료가 발생을 한다면 차트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뛰어넘는 그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재료다. 그게 아니라면은 매분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재료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게 단기성 있는 재료냐 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소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수소나 배터리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재료는 상당히 좋은 재료죠. 지속성이 있는 재료고 그다음에 대선 정책에 엮여서 예를 들어서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LG전자가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약간 그런 것들처럼 또는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이렇게노라주 최종 승인이 났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단점은 60세 이상 허용하겠다, 50세 이상 허용하겠다 이런 조건부가 또 달게 되면은 재료로서의 가치가 좀 희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차트가 깨진 상태잖아요. 다 모든 주식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이 주식들이 모두가 다 차트가 깨진 상태고 대부분 다 역배열 상태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실적 또는 재료밖에 없겠다. 뭐냐면 수급이라는 거는 실적이나 재료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지 갑자기 사람들이 카카오가 싸다라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주가 상승이 있을 수가 없다. 개인 투자자들만으로는 아니면 또는 연기금에서 리밸런싱을 해서 굉장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현재는 국정감사라는 또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바닥도 더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차트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차트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씩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최근이에요. 어제자 증권사 리포트예요. 좋은 실적이 주가 상승의 충분 조건은 아니나 좋긴 좋다. 하지만 그 유지를 했죠. 목표 주가는 상향이 아니고 유지를 했죠. 10만 원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지금 76,000원인데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안 좋다는 말을 그때 그 과대낙폭 할 때 저 같으면은 추매 안 하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손절을 했다고 그 방송을 했었죠. 그 이후로 한 달 하고도 20일이 흘렀거든요. 2% 올랐어요. 2%.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잠깐 올랐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 다시 떨어져서 현재 주가는 그 방송 시점에서부터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겨우 2% 올랐다.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그게 바닥이라고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더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한 이후에도 더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진 상태 최저점에서 2% 오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증권사 레포트는 재료기 때문에 항상 체크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나온 증권사 레포트들이에요. 당연히 추석 지나고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보시면은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좋지만 큰 이슈는 없다.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전략적
변화 및 M&A 행보가 뒷받침되거나 디램 현물가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주가 상승 어렵다고 증권사 레포트에서 나온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볼게요. 목표 주가 14만 5천 원으로 10% 낮췄어요. 하향.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좀 날짜가 안 써 있는데 이게 17일인가 16일인가 나온 리포트예요. 이거 그러면은 17일 날 만약에 나온 거라면 17일 날 그 하이닉스가 좀 올랐거든요. 2% 정도. 그러면 추석 끝나고 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하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하향 리포트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단 4분기 가격 전망치 낮췄다는 안 좋은 기사.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는 저는 손절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왜냐면 그 신용융자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건 신용융자가 아니어서 좀 올랐을 때 그때 8만 원대에서 정리했고 그리고 어쨌든 NC소프트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저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죠. 써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리니지 20년 된 이상 된 게임인데 그동안에 뭐 매출 수리 1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BM에 대한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을 했다. 이번에 특히나 블러드 앤 소울이 2위를 차지하면서 오딘한테 밀리면서 더군다나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게 됐죠. 현재도 뭐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결국은 리니지 W가 굉장히 흔행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남은 재료가 리니지 W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안 좋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82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하향됐죠. 한때 NC소프트는 100만 원, 12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가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거의 40만 원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는 이게 9월 17일자 금요일자 리포트네요. 규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카카오. 보시면 3천억 규모 기금 조성하고 뭐 그나마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런 뭐 김범수 의장이 이런저런 거 뭐 택시 및 대리기사들과의 상생을 위한 배차 혜택 요금 꽃 간식 배달 안 하겠다 이런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됐어요. 또 목표 주가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추석 지나고서 뭐 그 반영이 되니까 보시면은 모빌리티와 핀테크 수익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국정검사 일정이 종료되는 10월까지는 인터넷 섹터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 의견을 주식방에서 말씀드렸었고 국정감사에 카카오 김범수가 작년에 뭐 백종원 씨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국감에서 그냥 또 신임 초선 의원들이 조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화제 되려고 막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 말 그대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발생하면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새는 좋지가 않은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과대낙폭주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대형주를 그러니까 저는 과대낙폭이고 대형주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죠. 2달에서 5달까지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다가 차트가 계속 이러면 이격이 줄어들겠죠. 지금 현재는 많이 벌어졌죠 이격이. 그리고 역배열로 완전히 됐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은 시간이 당연히 지나야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횡보를 계속하다 보면은 정배열로 서서히 이제 변환이 되죠. 그러다가 실적이나 재료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뭐 추매를 하던가 물타기를 하던가 할 만한 시점이라는 거고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기술적 분석에서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 실적 발표를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말 그대로 시장치보다 더 상회를 해야 그래야지만 상승하지 주가는 절대 시장치만큼 나오면 상승하지 않아요. 당연히 거기에 컨센서스보다는 상향 조정이 돼야지 상승을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강력한 재료, 뭐 M&A라든지 사실 SK 같은 경우 최근에 SK 머티리얼즈 다시 뭐 자회사로 합병하기로 하고 이런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일단 대형주의 숙명이기도 하고 작년처럼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마저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굉장한 상향 리포트를 발간을 한다면 그거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언제 했었냐면 이 방송을 8월 15일 날 했었어요. 8월 날 15일 날 뭐라고 말했냐면 대형주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요약만 해보면 정고점에 대한 회복 기간 일단은 이거는 지난주죠. 지난주 가장 정고점이었던 8월 4일 기준으로 82,000원이었는데 거기까지 저는 회복되는데 일단 최소한 4주 이상은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현재 12만 원이죠. 그때가 이거는 한 2달 가까이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12만 원인데 거기까지 회복되려면 2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제가 한 달 반 전에 했었던 얘기고요. 82,000원, 그 다음에 12만 원
최소 4주에서 8주. 최소라고 제가 기준을 잡았었죠.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죠. SK 하이닉스 여전히 그 가격대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때죠. 제가 8월 15일 방송했을 때면은 이때거든요. 이 13일이 이 정도 떨어졌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더 빠졌죠. 더 빠졌고 올라갔지만 다시 지금 횡보 중.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격대에서 겨우 한 3% 정도 올라간 가격이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보면은 하이닉스도 이때죠. 8월 15일이면은 이때쯤이네요. 바닥이었는데 이때 이러고 나서 한 4%, 5% 정도 올랐네요. 계속 그러면서 그 대신에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한 달 반 동안 한 4, 5% 정도 오른 거죠. 4, 5%. 그리고 LG화학. LG화학도 뭐 제가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때죠. 과대낙폭했을 때가 8월 20일 이때인데 이러고 나서도 더 여전히 주가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또 제가 카카오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저 같은 매수 안 하겠다고.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고 국정감사는 지나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과대낙폭 이후에도 더 빠졌고요. 그러고 나서 더 빠졌죠. 지금이 최저점이죠. 최저점. 그래서 고점 대비하면은 6월 24일 고점 대비하면 44% 빠진 가격이고요. 네이버는 그나마 좀 낫죠. 네이버는 뭐 한 15% 정도 빠진 가격이고 LG전자가 그 말씀드린 대로 애플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 가격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성이 없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달갑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하락할 건데 이때 물론 뭐 여기 물려 있었던 분들은 여기에서 탈출을 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 많거든요. 이때쯤에 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10%, 30% 이상인데 그건 것들을 쉽게 손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내일은 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트가 정배열 초입 전환 시간이 지나면 제가 내일 차트를 좀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때쯤에 이제 5일, 20일, 60일, 100일 선으로 전환이 막 되는 거의 이렇게 딱 붙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쯤에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현재 셀트리온이 좀 그 정도 되거든요. 셀트리온도 그러면서도 재료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말씀드린 대로 또는 강력한 재료가 나올 때 추매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뭐 신규 매수를 하면 된다. 지금은 신규 매수할 자리도 아니고 추매를 할 자리도 아니고 물타기 할 자리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도 없고 3분기에 실적 호재가 좀 예상되는 곳들은 좀 낫죠 그나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곳들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한 달 반이나 벌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당시에 싸다고 매수를 했으면 한 달 반 동안 수익을 하나도 못 낸 거예요. 2, 3%낸 거니까. 근데 저평가 우량주 넣었으면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냈겠죠. 그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들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제가 차트를 중심으로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자들에서도 10월달 재테크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추석이니까 좋은 명절 보내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또 그리고 추석 기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